혹시 우리 집 이야기인 거 아니냐고요? 사람들 입에 그 말이 오르내리기 시작한 게 웹툰 한 편 올라가고 나서 딱 일주일이었는데요. 제목은 아이러니하게도 화려한 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웹툰을 그리는 사람이 바로 아무도 모르게 필명을 쓰고 있던 박영나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단 둘뿐이었습니다.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 그리고 이제는 매니저까지 자처하게 된 이지환, 그리고 영나 본인뿐이었죠. 재벌 2세이지만 늘 조심스럽게 사람들을 대하던 박영나는 겉으로 보기엔 한없이 얌전하고 단정한 대학원생이었습니다. 화가로서 조용히 그림만 그리는 줄 알았는데요. 사실 밤마다 작업실에 틀어박혀 포리덤이라는 이름으로 웹툰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포리덤의 새 웹툰 화려한 날들에는 이런 설정이 있었는데요. 오래된 가족 기업을 물려받은 이세 회장, 그 곁을 빙빙 돌며 이미 한 번 실패한 결혼을 숨기고 다시 신분 상승을 꿈꾸는 재혼 아내, 그리고 그 집에 묵묵히 출근하는 젊은 운전기사까지. 이야기를 아는 시청자 입장에선 이미 눈치가 슬슬 오기 시작합니다. 현실의 인물들, 그러니까 박진석, 고성희, 박성재, 그리고 그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지환과 묘하게 겹쳐지기 시작하니까요. 처음 연재를 시작했을 때 이지환은 솔직히 걱정이 더 컸습니다. 진짜 이렇게까지 그려도 돼요? 회장님이 보면 큰일 나겠는데요. 그때 박영나가 어깨를 으쓱하면서 웃으면서 한 말이 좀 무서웠습니다. 내가 직접 겪은 것도 아닌데요. 그냥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일 뿐이죠. 상상력이 풍부한 작가의 창작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요. 그 말투가 가볍게 들리는데도 이지환은 속으로 딱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이 집안 곳곳에 쌓여있던 먼지를 긁어 모아서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거려. 무엇보다도 웹툰 속 재벌가 둘째 딸은 유난히 눈빛이 슬펐습니다. 웃고 있지만 늘 어딘가 주눅 들어 있고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혹은 이용당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게 꼭 현실의 박영나 같았습니다. 연재 3화 정도가 올라갔을 때 뜻밖의 독자가 생깁니다. 바로 박성재의 절친이자 회사에서 유능한 팀장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지혁이었습니다. 야근 도중 잠깐 쉬려고 휴대폰을 켰다가 실수로 누른 추천 웹툰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제목이 우리 회사랑 어울리네 정도로 웃고 넘겼는데 3화를 읽고 나서 눈썹이 슬쩍 올라갔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회사지 분위기인데요? 회사 창업주 이야기, 2대째 아들이 어떻게 회사를 키웠는지에 대한 설정, 심지어는 특유의 호탕한 말투를 쓰는 회장 묘사까지.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그날 밤 박성재에게 장난삼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야, 너 웹툰 보냐? 화려한 날들 한번 봐봐요. 너네 집안 이야기 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박성재는 무슨 소리냐고 넘겼지만 호기심은 생겼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조용히 첫 화를 눌러봤습니다. 옆좌석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운전만 하고 있는 이지환이 앉아 있었는데요. 첫 장을 넘기고 두 번째 장을 넘어가다가 박성재는 문득 손을 멈추었습니다. 웹툰 속 재벌 회장이 내 아들은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내뱉는 대사가 있었는데요. 희미하게 웃으면서도 눈이 전혀 웃지 않는 그 표정이 평소 집에서 술 한잔 들어가면 무심코 그런 말을 던지던 박진석의 모습하고 너무 비슷했습니다. 박성재는 알게 모르게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거 기분 나쁜데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다음 화를 또 눌러버리고 말았습니다. 한편 웹툰이 조금씩 인기를 끌기 시작한 건 전혀 다른 곳에서였습니다. 조옥래와 김장수 두 노인은
요즘 스마트폰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조옥래는 손자 이지혁, 이지환, 이수빈의 사진을 수시로 들여다보고 있었고요. 김장수는 딸 김다정이 알려준 대로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웹툰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김장수가 우연히 화려한 날들 첫 화를 눌러보고 그날 저녁 바로 조옥래에게 전화를 합니다. 야, 이사돈. 요즘 젊은 사람들 사는 거 이렇게 그려놨더라고. 제목이 아주 거창해. 화려한 날들이래. 둘은 전화로 동시에 웹툰을 켜놓고 하나하나 넘기면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어머, 저 재벌 회장 고집 센 거 봐라. 저거 딱 우리 이사위 회사 회장 같네. 어디 보자, 재혼한 그 여자. 저 눈빛 좀 봐. 저거 돈 냄새 맡은 눈인데. 둘은 아무것도 모른 채 손주들의 인생하고 얽히기 시작한 이 웹툰을 그냥 재미있는 드라마 보듯이 소비하고 있었는데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작품이 곧 진짜 사람들의 삶을 바꾸게 될 거라는 걸요. 웹툰 작가 포리덤, 즉 박영란은 점점 더 과감해졌습니다. 처음 두세 화는 분위기 잡는 정도였는데 회차가 거듭될수록 재벌가 내부에서 벌어지는 미묘한 권력 다툼과 묵살된 직원의 사고, 재단을 내세운 이미지 세탁까지 현실에서도 있을 법한 일들을 하나둘 끄집어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독자 반응을 폭발시킨 건 5화였습니다. 재벌가의 사모가 남편 몰래 특정 직원을 눈밖에 나게 하려고 작은 사고를 조작하는 내용이었는데요. 회사에서 잘 나가던 직원에게 일부러 누명을 씌우고 회장에게 거짓 보고를 해서 내쫓아버리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에피소드를 보고 고성이가 잠깐 동공을 흔들었습니다. 요 며칠 사이 회사 안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거든요. 어떤 웹툰의 회장님 가족이 그대로 나오더라. 회장님, 사모님 캐릭터가 장난 아니라더라. 고성이는 말을 아끼는 척하면서도 사람들 대화가 들릴 때마다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거실 소파에서 쉬고 있던 어느 날 테이블 위에 덩그러니 놓인 태블릿 화면에서 제목 하나를 보게 됩니다. 화려한 날들. 첫 컷을 지나 두 번째 컷, 세 번째 컷. 재벌가 안으로 시집와서 처음으로 집에 발을 들이던 그날 감정이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첫 남편이 죽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채로 혼자 아이를 키우다가 부자 남자를 택했던 그 복잡한 마음까지도 거의 그대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태블릿을 덮으면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걸 누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거지?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시중을 들던 몇몇 직원들, 시댁 쪽 친척들, 그리고 요즘 들어 뭔가 기세가 달라진 둘째 딸 박영라까지. 하지만 고성이는 박영라만큼은 마지막까지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란은 자신의 자존심이자 성공의 증거였거든요. 가난한 어린 시절에서 기어 올라와 첫 남편을 잃고도 다시 더 높은 곳으로 올라오기 위해 몸부림쳤던 세월 속에서 끝내 손에 넣은 단 하나의 완벽한 딸이 박영라였습니다. 그래서 고성이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마 내 딸이 그럴 리는 없다고요. 이지환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었습니다. 작업실에서 박영라가 대사 하나, 표정 하나에 집착하는 걸 볼 때마다 그게 누군가에게 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영라 씨, 이 장면은 조금 돌려 말하면 안 돼요? 너무 직접적인 것 같은데요. 그럴 때마다 박영란은 잠깐 펜을 멈추고는 한숨 섞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빠, 나 이제 알아요. 애둘러 말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고요. 정확하게 찍어줘야 사람들이 움직인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회장님이면요? 그래서 더더욱이요. 그 대답에
이지환은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월급을 주는 사람이 박진석이고 자신의 아버지 이상철이 평생을 바쳐 일하다 정년퇴직한 회사의 실질적인 주인이기도 한 사람이 회장이었는데요. 이상철은 늘 그랬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우리도 밥 벌어먹고 산다. 회사 욕하는 사람은 믿지 마라. 그 말을 듣고 자란 아들 입장에서는 회장을 저격하는 듯한 웹툰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모순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현장에서 지켜본 고성희의 냉정함, 그리고 자기 실수는 절대 인정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책임을 돌리는 그 태도를 생각하면 이야기를 바꾸지 말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지환은 그저 이렇게 말해주고 끝냈습니다. 그럼 최소한 내 얼굴 닮은 운전기사는 잘생기게 그려줘요. 나까지 욕먹으면 안 되잖아요. 영란은 그제야 웃으면서 운전기사 캐릭터의 눈을 조금 더 반짝이게 그려 넣었습니다. 한편 전혀 다른 곳에서 또 다른 파장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쉬는 시간마다 사람들 휴대폰 화면을 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요즘 손님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게 뭔지, 어떤 색감과 분위기를 좋아하는지 눈여겨보는 게 습관이 되었는데요. 어느 날 알바생이 매니저님, 이 웹툰 진짜 재밌어요 하면서 보여준 게 화려한 날들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대충 넘겨보다가 사화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회사 식당에서 일하는 여성 직원이 나오는 장면이었는데요. 이야기 속에서 그 직원은 남편 사업이 망한 뒤 혼자 아이 둘을 키우면서 회사 구내식당에서 묵묵히 밥을 날라주는 인물이었습니다. 상사들은 그저 아줌마라고 부르면서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고요. 그런데 그 직원이 혼자 남은 밤 식당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의자에 앉아서 숨을 고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괜찮다, 지쳤다고 해서 멈출 수는 없다. 자기 자신에게 중얼거리는 대사가 붙어 있었는데요. 지은호는 그 장면을 보고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그 모습이 딱 정순이를 떠올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남편 사업이 무너지고 세상을 떠난 뒤에도 식당 하나 겨우겨우 꾸려가면서 딸 지은호와 아들 지강호 키워낸 엄마의 뒷모습이 그대로 겹쳐졌습니다. 엄마 얘기를 누가 이렇게 잘 알지? 지은호는 휴대폰을 한참 쥐고 앉아 있다가 갑자기 떠오른 얼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성재. 요즘 회사에서 바쁘다면서도 틈만 나면 카페에 들러 밥은 먹었냐, 힘든 일 있냐 챙기던 그 사람. 그리고 가끔 술에 취하면 우리 회사 사람들 중에도 지은호 씨 엄마 같은 분들 되게 많아요라고 하던 말투. 혹시 이 웹툰 박성재가 아는 누군가의 이야기일까? 지은호는 괜히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박성재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자신이 보는 웹툰 속 재벌가 맏아들은 언제나 아버지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습니다. 칭찬도 욕도 다 아버지가 먼저 듣고 본인은 늘 2인자처럼 취급받는 캐릭터였는데요. 그게 꼭 자신 같았습니다. 아버지 박진석은 늘 호탕하게 웃어주지만 속으로는 냉정하게 사람들을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녀석은 사업 머리가 있네. 쟤는 그냥 저기까지만. 사람을 그렇게 금 나누듯 말하는 버릇이 있었는데요. 성재는 그런 아버지를 존경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들, 이를테면 지은호나 지강호, 그리고 이지환 같은 사람들을 떠올리면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웹툰이 인기를 끌수록 성재는 이상한 공포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이거 보면 폭발하겠지? 그러던 어느 날 회의 시간 직전에 회사 내부 메신저에 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회장님도 화려한 날들 본대. 사모님이 보여드렸다는 말도 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성재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실제로 박진석은 웹툰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호기심이었습니다. 나를 모델로 해서 웹툰까지 나온다니 이제 나도 유명인인가? 웃으면서 첫 화를 켰는데요. 처음 몇 컷을 보고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거 꽤 재밌네. 나보다 더 심하게 그려놨는데 오히려 마음이 편한데? 하지만 어느 순간 자신이 예전에 첫 아내에게 했던 말, 아무도 모르게 혼자 후회했던 기억들이 웹툰 속 회장의 독백으로 묘사되는 순간이 나오자 박진석의 표정이 확 굳어졌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첫 아내와의 이혼 사유, 아들의 양육에 대해 했던 비겁한 타협, 그리고 재혼을 결심하면서 스스로에게 했던 핑계들. 설마 이걸 아는 사람이 아직 남아 있었나? 박진석은 웹툰을 끝까지 읽지 못하고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대신 조용히 박성재를 호출했습니다. 성재야, 너 요즘 젊은이들 인기 있는 웹툰 뭐 있냐? 성재는 눈치를 보면서도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회사 쪽에서도 말 많이 나오는 건 화려한 날들이긴 합니다. 그래, 그거 우리 집안이랑 비슷하다는 말도 있더라. 박진석의 목소리에 묘한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성재는 대충 둘러대려고 했는데 그 순간 갑자기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웹툰 속에서 재벌 회장의 아들이 어릴 적 인연을 다시 만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인연이 엄마가 운영하는 작은 식당 딸이었는데요. 그 모습이 자꾸 지은호와 겹쳐졌습니다. 성재는 잠깐 망설이다가 결국 말을 아꼈습니다. 비슷한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고 그냥 과장이 많이 된 픽션이겠죠. 박진석은 아들의 표정을 유심히 보더니 별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회사 안에는 새로운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웹툰 화려한 날들 작가의 정체를 파악해보라. 겉으로는 법적인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확인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불편한 진실을 없애기 위한 사전 조치였습니다. 문제는 그 조사팀의 한가운데에 이지혁이 있었다는 점이었는데요. 이지혁은 처음 그 업무 지시를 받았을 때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니, 내가 왜 웹툰 작가 찾는데 동원되는 거죠? 자기 스타일하고는 너무 안 맞는 일이었습니다. 비혼주의를 선언하고 늘 효율과 원칙을 중시하던 이지혁에게 익명 작가의 뒷조사를 하는 일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업무는 업무였습니다. 그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접근하려고 했습니다. 회사 내부 정보가 일부 반영됐다는 정황이 있으니 계약된 외주업체, 과거 퇴사자들, 프리랜서 작가들 리스트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머릿속 어딘가에는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지은호. 언제나 밝게 웃으면서도 가끔씩 현관 앞에서 깊은 한숨을 쉬던 그 얼굴. 그 뒤로 비치는 늘 고단해 보이는 엄마 정순이의 식당. 웹툰 속 구내식당 장면을 보며 이지혁도 잠깐 이상한 기분이 들었는데요. 설마 그 친구들이 작가일 리는 없겠죠. 그렇게 스스로 선을 그으면서도 어딘가 불편한 찜찜함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한편 이수빈은 전혀 다르게 이 사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패션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던 이수빈은 새로운 콘텐츠를 찾다가 요즘 웹툰 기반 패션이 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중 가장 핫한 작품이 화려한 날들이라는 말에 얼른 작품을 찾아봤는데요. 이 여자 스타일 좀 괜찮은데? 웹툰 속 재벌가 둘째 딸 패션이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은은한 색감, 고급스러운데 과하지 않은 스타일. 이수빈은 아무 생각 없이 그 캐릭터의 룩을 재현해서 콘텐츠를 올렸습니다. 며칠 뒤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와, 웹툰에서 튀어나온 줄. 작가님이 이 코디 보시면 진짜 좋아하시겠다.
그 댓글을 보면서 어디선가 진짜로 혼자 웃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박영나였습니다. 이수빈 씨가 내 캐릭터 옷을 입고 있다니 세상이 참 좁네요. 영나는 그날 작업실에서 혼자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낯선 감정을 느꼈습니다. 웹툰 속 이야기 때문에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텐데 어디선가 누군가는 그냥 예쁘다고 좋아해주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게 조금 이상하게 마음을 풀어주고 또 한편으로는 책임감을 더 크게 느끼게 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제대로 그려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순간 영나는 다음 화에 새로운 인물을 투입하기로 결심합니다. 평생 결혼 안 하겠다고 다짐한 잘생기고 무뚝뚝한 팀장 캐릭터였습니다. 현실 속 이지혁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는 설정이었는데요. 영나는 아직 모릅니다. 자신이 그리는 이 캐릭터 하나가 곧 지은호, 이지혁, 박성재 세 사람의 감정선을 한 번 더 흔들어 놓게 될 거라는 거요. 그리고 무엇보다 웹툰 속에서만 존재하던 비밀들이 현실로 스며 나와 모두의 삶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아직 고성희도, 박진석도, 심지어 이상철, 김다정, 정순이, 지강호까지도 제대로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 뿐인데요. 그들이 모르는 사이 한편의 웹툰이 조용히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화려한 날들은 누구의 것이었냐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그 화려함의 값은 누가 치르게 될 거냐고요. 이 질문에 누가 어떻게 답할지는 이제 막 시작된 화려한 날들의 다음 회차들이 조금씩 밝혀줄 예정이었습니다. 아직 모든 비밀이 드러난 건 아니었고요. 오히려 진짜 폭탄은 아직 펜촉 끝에서 잉크도 안 찍힌 채 조용히 숨겨져 있는 상태였다고요.